근로 가볼게요. 근로. 자, 이 근로소득은 2차 시험에 나올 때 하나 때문에 틀리죠. 하나. 딱 하나 뭐 잘못해서. 그래서 좀 완전성을 추구하셔야 된다. 근데 요즘에 문제 추세는 이게 현실을 좀 많이 반영해요. 현실에 있는 것들을 대단히 많이 반영하는 성격이 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나와 있죠. 근로소득 범위.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걸 보면 근로소득의 범위,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 비과세가 제일 중요한 거고, 계산은 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그래서 올해 개정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나오긴 좀 힘든 게 금액이 너무 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2천만 원으로 개정해 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시기. 수입 시기는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잉여 처분하고 인정상여 있죠. 그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잘 구분하셔야 된다. 자,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 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블라블라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죠. 결국은. 그다음에 2번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2번에다 적은 거고, 3번이 인정상여라고 얘기하는 거고, 4번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기 세무회계에선. 이게 임원 퇴직금이 법인세법상 한도가 있잖아요. 그걸 넘는다 라고 할 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혹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데 지급됐다 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 있죠. 요거 비과세 500만 원까지 있고, 요건 시험 볼 때 언제 받았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하고, 그죠? 직무발명 보상금 그 시기를 잘 보셔야 돼. 특히 언제 중요합니까? 중간에 퇴사했을 때. 그거 잘 틀려요. 그래서 요즘 문제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걸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밀비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없어졌죠. 옛날에 제가 공부 맨 처음에 하고 막 그랬을 때 기밀비라는 게 없어지는 해 내가 딱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경비 인정해 준 거, 뭐 아무 영수증 없이 누구한테 가져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냥 가져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지금 현재는 급여로 봅니다. 급여로. 그래서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기밀비. 자, 두 번째가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자녀 학자금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녀 학자금을 대여해 준 거 있죠. 그건 가지금으로 보지 않아요. 학자금 자체를 준 것은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 학자금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첫 번째 대여. 가지금 아니에요. 두 번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있어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건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비과세다. 그래서 그 외에 과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녀학자금 주는 거 있죠. 본인 말고 자녀학자금. 자녀학자금을 대여해 줬다. 가지금을 보지 않아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나왔다 받았다. 과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외에 자녀학자금 다 과세됩니다. 자,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험 문제 개업 축하금 이런 거 나왔죠. 개업 축하금. 이제 관두니까 개업한대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쨌든 근로소득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뭐 각종 수당 붙은 거 있죠? 전부 다 과세입니다. 수당. 4번은 이제 은행 다니는 분들이 무슨 이제 앞에 그 텔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판매 권유하면서 수당 뭐 신용카드 수당 10,000원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근로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와이프가 은행 다녔었는데 신용카드 같은 거 회사에서 캠페인 걸면 만들어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주면 개당 10,000원씩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때 국민은행 다녔는데 전국 1등 만들어 줬는데 클라이언트 다 연락해 가지고 전국 1등. 그래서 돈을 받았으면 나한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수당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로소득이다.
자, 5번 주택을 제공받은 거예요. 사택이라고 하는 거죠. 사택. 이 사택은요, 회사 소유 사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차한 사택도 다 들어가요. 여기에. 사택을 제공받으면 월세 상당액의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로소득인데 출자 임원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출자 임원의 이외자는 지금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는 이제 주식이 중요한데요. 소액 주주인 임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아요. 소액 주주의 비중은 법인세법은 1% 또는 3억 원입니다. 액면가액 기준으로. 자, 그래서 밑에 표가 있죠.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이 출자임원, 종업원이나 비출자임원은 과세하지 않아요. 자, 주택자금 대여는요. 출자임원 근로소득, 작년까지는 종업원이나 비출자임원도 다 근로소득이었는데 올해 개정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즉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법인세법도 같이 개정되고 소득세법도 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법이 문구 이제 개정된 문구가 없더라고. 처음에 안에 나왔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재부에 전화해서 이거 시행령이 왜 없냐 그랬더니 곧 나온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발표할 때 왜 그거는 안 했어. 그래서 어쨌든 전화해가지고 했는데 시행령에 이제 다시 최종 안에 이제 다시 들어와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제외. 근데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이 나와야 돼. 근데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할지 그렇죠? 그거는 시행규칙이 나와야 돼요. 시행규칙이 아마 2월 말 정도에는 안이 나올 테니까 우리 수업 끝나기 전에 나오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시행규칙은. 자, 동그라미 6번 있죠? 그래서 거기 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과세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종업원, 임원 아니고요. 종업원은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구체적 범위는 좀 확인하자. 그래서 올해 가능성이 좀 있는 개정된 지문이고요. 7번째도 각종 수당이고요. 8번째도 각종 수당. 9번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월액의 급여라고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비과세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연액, 월액, 월 정액으로 여비를 받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뒤에 여비 교통비 비과세 규정을 또 볼 거예요. 자, 10번에 벽지수당 있죠? 벽지수당도 이제 비과세 조문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되고 11번이 자, 본인이 내야 되는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준다 라고 하면 그거 역시 근로소득으로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단체보험은요. 전 종업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중소기업들도 많이 들어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좀 파는 방식이 그렇더라고. 산재보험 가지고는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월납 뭐 3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팔고 전체 종업원이 되니까 회사는 굉장히 많이 넣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거기 표해 있는 것처럼 순수 보장성이 있어요. 순수 보장성. 그래서 단체 보험 중에서 순수 보장성. 그러니까 월납 10,000원, 2만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개 환급금 없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들은요. 이거는 재미없어 하더라고. 재밌어 하는 게 환급부예요. 환급부. 나중에 환급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급금 가져가는 게 종류가 되게 많아. 대부분은 종업원에게 환급 안 해줘요. 회사 환급용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보험 수수료가 되게 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뭐 어쨌든 이게 실무에서는 사장님한테 이게 보험회사 직원이 또 꺾어주고 막 이런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적립 월납으로 막 5천씩 넣는 거야. 그러면 보험 수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3년 만기 넣잖아. 그러면 이제 적립식이니까 보험 수당이 막 몇 천만 원 나와. 그러면 그걸 보험회사 직원이 갈라간다고 그래요. 갈라가죠. 사장님 뒤에 꺾어주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험회사 설계사분들이 매출은 많은데 경비가 없지. 경비가. 그러니까 난장을 치는 거지. 사업소도 막 하고 엄청 하고 실제 그래요. 그분들은 자신 있게 나 경비 많았다. 하지만 꺾어준 돈이죠. 꺾는다는 게 뭔지는 알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요거는 연간 70만 원 그리고 보험료 납입액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네, 연간 70만 원 초과하는 건 근로소득으로 보고요. 환급금이 종업원에 귀속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비과세됐던 거 있죠. 비과세됐던 거 분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되고 비과세되지 않고 처음부터 70만 원 초과해서 과세됐던 부분은 나중에 과세하지 않아요. 자기 원본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배상보험이 있어요. 업무 배상보험은 종업원 등이 임직원이 잘못했으면 그걸 회사가 대신 내주기로 하는 보험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급될 일은 없어. 그냥 나중에 보험료 지급만 되는 거니까. 그럼 납입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돼 있는데요. 보험 계약 조건을 본다 이거야. 보험 계약 조건이 고의, 중과실 등을 다 커버한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고의나 중과실 이외 경과실만 커버한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밑에 사례를 잠깐 보면요. 80만 원을 이제 연에 납입한 거예요. 단체 보험료. 그래서 X 1년부터 3년까지 3년 납입을 했고, 종업원이 만기에 40만 원,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게 보장성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200만 원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 다 거의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 그래서 질병, 저도 가족들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제 와이프 회사 다닐 때 조금 이제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비가 한 200 몇만 원인가 나왔어. 그때 한 300만 원 가까이. 그건 내 돈 내고 지는 그거 받아가고. 그렇죠? 비과세고 나한테 안 주고. 그렇죠? 너무한 거지. 어쨌든 그런 거 있다 이거예요. 별의별 거 다 나오더라고. 병원비도 뭐 제왕절개 수술하고 그런 거 다 나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러면 일단은 만기 환급금을 어떻게 과세하고 납입료를 어떻게 과세할 거냐. 매년 80만 원씩 불입했으니까 10만 원씩은 과세되는 거예요. 70만 원씩은 과세되지 않고. 근데 나중에 원본을 받았어요. 환급금 40만 원을 받았잖아요. 40만 원 중에 총 240만 원이 불이백이잖아요. 그 중에 과세가 안 됐던 부분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5만 원이 과세되고 질병보험금은 과세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12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송금 산입되지 않고 지급받는 퇴직급여였죠. 요거 한도 초과 그거 다시 확인해주는 규정이더라 돼 있죠. 13번이 위에 있는 만기 환급금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4번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했다. 그래서 일단은 부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행사 시점에만 과세하는 거예요. 행사 시점에만. 그리고요. 내가 A법인에 다니는데 A법인으로부터 받은 것만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B법인으로부터 모회사로부터 받은 것도 함께 과세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국내 모회사면 원천징수가 될 거고요. 해외 모회사면 원천징수가 안 돼서 종합소득 스스로 신고하는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톡옵션은 나오면 직무발명보상금과 똑같이 중요한 게 뭐다? 언제 행사하느냐, 언제. 그래서 요즘에는 1년 풀타임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행사 시기가 언제라면 퇴사 이후에 행사했다면 기타 소득이 되더라.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다만 행사하더라도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면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해줘요. 자, 이게 제가 좀 늦게 발견해 가지고요.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좀 너무 적다 해서 3천만 원으로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양도소득세 과세는 이제 특칙 규정인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거고요. 이게 한 번에 행사했을 때 너무 세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행사하고 나서 주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냥 양도세로 낼게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사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요. 이걸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납부를 5년간 2월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소득을 쉬프팅하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예요. 양도소득으로 바꾸는 방식도 있더라. 15번에 보면요. 공무원 수당 등 여러 가지 직급 보조비.